이제 출발을 하셨겠군요. 예, 열심히 날아오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어쩌면 또 하늘이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슈가 안 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가 꽤 오래돼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 가면 그 약발은 좀 떨어집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빵 하나 쏴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걸 노린 거예요. 축포 효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만나서 그래도 북한 좀 도와주자라고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은. 내 생일이야! 그리고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생일빵하고 있는 그런 느낌. 다자 외교의 첫 데뷔를 했고 물론 처음 간 나라가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은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인기짱이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참가한 20개 국가 모든 정상이 신청을 했다고 요청을 했대요. 개별 회담을 갖자고. 약식으로라도 잠깐씩 만났단 말이에요. 예. 대단한 인기였던 걸로 보이고 성과로만 따지면은 사실상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들어온 거 맞거든요. 지금 국민의당만 혹평을 내놓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때 성과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비기어적 잘된 회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엄청나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든지 형편없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면 정말 잘하는 회담이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혹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족하고요. 그냥 뭐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 정도가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시다가 끝난 국민의당의 반응에 대해서 트윗에 운봉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국민의당은 G20 정상회담 나홀로 비판, 국가도 필요 없다. 국회 일정 모두 보이콧, 국민도 필요 없다. 추경 예산도 보이콧, 민생도 필요 없다. 장관 임명 반대, 국정도 필요 없다. 오직 자신들의 조작 범죄를 덮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정당이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더 나달 이다야님이 지금 생각해도 박근혜가 참 기가 막힌 게 긴박한 G20 다자외교 무대에서 양자회담은 당시 개최국이었던 러시아와 이탈리아, 독일, 카자흐스탄 고작 4개국뿐 한가하게 관광이나 하고 쳐돌아다녔음. 근데 언론이 세일즈 외교 성과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물빨 핫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빨 핫이 뭐냐면 물고 빨고 핥아주었다. 들어. 언론이 진짜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당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언론에서 약간 비하하는 방향으로 비하하는 듯이 그 정상 외교가 아니라 뭐 한류 스타가 잠깐 놀러 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그거를 국민의당이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언론이 그걸 다시 받아서 또 비하하고 비하하면 언론이 비하하면 또 야당이 또 받아서 그걸 또 한 번 더 씹고 이렇게 막 무한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봐요. 미국을 가장 먼저 가기는 했지만 박근혜가 망쳐놓은 외교를 한 건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형편없는 연애를 해놓고 나니까 그 한국이라고 하는 외교연애라는 게 한쪽이 몰빵 이 상태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도 친해져 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한 시기. 일단 그게 가장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중국의 세계적인 경제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어느새 G2가 된 게 그 시기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민간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교역량이 무려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태까지 왔는데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에 G20에 처음으로 미스터 문 프레지던트가 데뷔한 거죠. 그 느낌이 딱 맞는 트윗이 하나 있어요. 달나라 시민 권지형님이 박근혜 시절엔 아베도 시진핑도 다 대단해 보이고 겁났는데 지금은 다 그냥 쭈구리들 같아. 심지어 오바마도 쭈구리로 보이더라는. 우리 대통령이 다 구워 삶아버릴 대상일 뿐. 외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그 태도 그리고 시민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우리 그 과거의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보여줬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뿌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촛불혁명의 그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외신을 예. 통해서 자기 예. 나라에서도 그렇게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네. 다들 정상들도 다 만나보고 싶었지 네. 않으셨을까. 눈도장이라도 찍고 그렇죠. 싶겠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독재자의 딸 이 타이틀이 가장 컸고 네. 문재인 개인사를 또 프로필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인권 변호사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네. 다 알고서 그렇게 줄을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G20이 뜻하는 바는 그룹 오브 20이거든요. 예. 그룹 오브 20라고 그래야 되나? 20이 음. 예. 20 그룹 오브 20인데 주요 정상 그러니까 20개 정상회의예요. 이것은 그 G20에서 다루는 의제는요. 경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 쪽으로만 했었고 원래는 처음에 G8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경제 규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제를 끌어나가야 될 거며 지나간 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모임의 일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신신당부한 북핵에 관련된 부분, ICBM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은 채택을 안 했죠.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비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G20의 구성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로 보면.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을 합한 값은 전 세계의 85%를 갖고 있고요. 뭐 거의 전부네. 뭐. 예, 세계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의 무역과 경제에 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주요국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G20에 대해서 좀 과대해서 좀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좀 있는데요. G20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합의를 한 거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한번 잘 사는 나라들의 정상들끼리 얼굴 한번 보는 그런 개모임 형식이 이게 실체인 거죠. 그래서 20년 제가 알기로는 20년째 좀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정상들끼리 그 나라 안에서 안 그러면 무역 그 협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준비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G20이라는 행사 자체가 그리고 사무국도 없거든요. 만약에 G20이 그 어떤 국제기구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면 사무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독일에서도 엄청난 폭력 과격 시위가 밖에서 막 벌어지고 막 총 쏘고 난리 났어요. 예. 특정 어떤 몇 개 국가가 지구의 아젠다를 좌지우지하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약간 다른 문제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왜 만들어졌냐 생각을 해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아까 공식 기구가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글바글 모이면 또 지구를 끌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야 니들 좀 산다. 우리 클럽 들어와. 그래갖고 조금 더 잘 살고 좀 강대국인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가능성도 좀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귀족 클럽 이런 걸 만든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제 어쩌면 끼지 못하는 나라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웃긴 대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세계를 끌어가는 어떤 주체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그게 실제로 거기서 무슨 뭘 얼마나 가져왔나 이런 것보다도요. 정상들끼리 서로 간에 친교랄까요? 친분을 나누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그렇죠. 어떤 라인이 되고 현안이 뭐 좀 복잡한 게 생기고 그러면 서로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엄밀히 따지면 사교회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결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념사진 찍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른쪽 제일 끝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베 쪽에서 하여튼 되게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런 규칙이 있답니다. 나름의 룰이. 그러니까 짬밥 순대로 당선된 기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 도율하는 그 규칙이 있대요. 그게 이제 가장 그 병아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론하고 우리 트럼프도 대통령이. 저쪽에 네. 그 끝에 서 이스머리에 있었잖아요.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5년 후에 거기를 가게 되면 한 가운데 서겠군요. 그렇죠. 대부분 다 4년제 인교가 많잖아요. 예, 예. 이번에도 너무나도 준비를 잘한 게 가는 날 북한이 또 뻥뻥 한번 터쳐주고 해가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실까라고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8일 날에 북한의 도발에도 영유아 지원 등 대북 투트랙을 딱 그 설계도를 내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하겠다. 북한은 그냥 무조건 제재를 한다라든지 그들에게 빼앗아 가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딱 못 박아 놓고 많은 거기에 있는 G19을 알았어, 내가 김정은을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난 믿어줘. 근데 그 중에서 다들 알았어. 제이나 좀 해주라라고 다들 그 많은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G20이 북핵 때문에 생긴 행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마침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 방식으로 경제제재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가까운 혈맹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같은 데에 도움을 청한다라든지. 근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말 안 들어. 나는 중국보다 미국 상대하고 싶어해. 이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갈 때도 언론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언론들이 쓰레기다.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를 설레발쳐가면서 예를 들면 뭐 지금 G20 외교의 성과는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이렇게 됐다. 괜찮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북핵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이기려고 외교를 한 게 아니에요. 뭐 미사일 쏘고 갔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 대 뒤통수 때리고 간 거예요. 김정은이. 우리 정은이 더 때리지 마. 우리가 때릴게라고 먼저 때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미사일 훈련을 같이 했다는 건. 네. 그래 놓고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강대국 정상들한테 다시 못 받고 온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한 예. 거죠. 그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되고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뭐 아베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해준 말 북핵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합시다. 요거를 한 번 더 확인도 받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외교를 잘 했는데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좋은 성과 냈지만 북핵, 사드 등은 뭐 미지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뭔가 부족한 외교인 것처럼 여지를 남겨요. 시진핑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시진핑은 난 사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알죠. 그렇지만 우리 중국용은 아니에요라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 그게 한중 회담의 상당한 결과물이에요. 그게 결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환경 영향평가 등등의 한국적 내에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드 설치 안 되는 쪽으로 결론 내줘요. 이런 뜻이에요. 시진핑의 말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거면 지금 사드에 관련돼서 무역 등등의 제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하지 않아도 중국인의 국민성들이 한국 물건을 안 사는 형태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그러면 사드 배치를 안 하는 쪽으로 가든 안 가든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면 중국도 그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길 바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바라는 바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뜻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 회담이라는 게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게 결과일 수밖에 없는 회담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나 언론들은 그런 거잖아. 중국이 한국의 무역 제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시진핑이 안 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도 걸려있고 환경영향권도 걸려있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둘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서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외교예요. 그거는. 서로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사드 뭐 해법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을 벌어서 지금 또 이번에 꼭 러시안 어딘가 또 가기로 약속했죠. 예.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아마 올해 안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뭔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외교에 무슨 실익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통화하면서 이 숫자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뭐 MOU 뭐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했네. 뭐 수출 뭐 원전 수출했네.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게 익숙해져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뭔가 그림으로 사용할 만한 게 안 나오니까 짜증났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의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사드라고 하는 거를 환경 영향평가로 일단 피해 갔는데 중국 만나서 무슨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 잠깐만 기다려. 우리 국내적으로 할 게 있단 말이야. 기다리라고 했지? 트럼프가 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진핑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그 두테르테 같은 유형이 딱 그런 거고 트럼프 같은 유형이 딱 그런 건데 트럼프는 지 나라가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는 걸 믿고 약간 성격 파탄 같은 느낌이고요. 두테르테는
지 나라 주제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각국의 현안이 있을 때 예. 외교의 기본을 진짜로 모르는 사람 같아. 나는 외교 외무고시 본 적도 없지만 딱 그 기본을 알겠어. 내가 트럼프가 좋아져요. 내가 문재인인데. 내가 문재인인데 시진핑과 관계가 좋아져요. 다른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친분을 쌓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예, 예.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서로 간에 우호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면 재수없는 새끼 되는 거예요. 강대국들하고의 외교의 회담 시간은 기본적으로 예정 시간보다 30-40분씩 무조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말이 많았고 우호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분을 쌓는 게 최고의 외교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 산적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싸다하지 말자, 제재 풀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건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닙니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마세요. 실망입니다. 씨. 실망입니다, 진짜. 외교의 목적이라는 게 그냥 뭐 외교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독일로 달려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컨셉, 그리고 어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수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런 거 있거든요. 진짜 그 내가 양아치라고 말한 트럼프가 그런 거잖아요. 약소 국가의 수반은 밀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인드 말고 누구를 대하듯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매력이 진짜 외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거 일단 뿌리려고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청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러시아에 오세요? 그럼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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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셔서도 좋은 대우를 많이 받으셨어요. 희망찾기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부르크 공연장에서 열린 기념 공연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 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문 대통령을 가장 로열석에 배치한 것 해서 프랑스, 미국, 한국, 러시아 순이었는데 푸틴은 늦게 와서 로열석에는 못 앉았다고. 그건 저 지각하는 정말 그렇게 매너없는 짓을 했어요. 그 푸틴은 원래 전략적으로 주로 지각을 해요. 푸틴의 외교 전술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나라 수반하고 회담을 하더라도 기본 30분 이상 지각을 합니다. 푸틴은. 야, 싸가지 장난 아닌데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컨셉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성 같아. 아, 러시아. 아, 왜 러시아를 욕하세요? 전략적으로 넣는 건 말이 돼?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외교인데? 예,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프랑스 내외, 그 다음에 트럼프 내외, 그리고 저기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딱 있는데 이게 너무 화보같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각국 정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공연이었거든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엘브 필하모니 공연을 한 건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보디가드들은 시큐리티는 얼마나 될까? 여기 굉장히 타깃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그거 아니에요? 보셨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까지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외교를 했잖아요. 네.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번에 프랑스 그 아마 음악회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유일하게 친한 사람이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예, 봤습니다. 진짜 손 내밀어 가지고 굉장히 호의적인 제스처를 내 했죠. 손 잡아 주이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 그게 지금 마차님이 그 얘기한 그 음악회 그러니까. 거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옆에 마크롱이 있었는데 둘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마크롱하고 서로 외면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악수를 하고 마크롱은 시진핑하고 아주 환한 미소를 서로 교환하고 그러는 재밌는 일이 그거 벌어졌죠. 말고도 그러니까 트럼프 재밌는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기념사진 찍을 때 이제 줄 맞춰서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원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면 조금씩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컷이 잡혔는데 컷을 자리를 새로 잡을 때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지. 예, 그리고 G20을 벗어나면 친분이 있다고 해도 별로 국제적으로 빛이 안 나. 예, 그러니까 실제로 G20에 사실상 거의 대비한 게 마크롱과 문재인 정도죠. 물론 새롭게 들어온 국가 수반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친참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인물들이에요. 예. 마크롱과 문재인 이 예.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G20은 마크롱과 문재인의 미모 대결이었다. 그 외에 더 어떻게 설명을 더 합니까? 근데 그쪽에서도 서로 간에 패거리 정치가 있는 거죠. 마크롱 저 새끼 별로야. 나는 문재인하고 친해라고 말하고 싶었던 트럼프. 뭐 이런 거지. 예.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가 마무리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기자회견을 안 해서
많은 미디어들이 뜨악했습니다. 여기 트위터에 문바라기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스토리도 없이 패션쇼에 불과하던 박근혜의 해외 방문은 어떻게든 포장하려 했던 언론들이 성공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대충 넘어간다. 박근혜 시절 망가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있지만 역시 평가엔 인색하다. 발톱을 숨기고 물어뜯을 이슈만 찾는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한 90% 공감. 예. 박근혜 시절에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놈 언론들이 원하지 않았어도 그거를 했어야 살아남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론이 아니었죠. 사실은 예. 그게 광고도 연관이 있고요. 예. 대기업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렇다가 언론을 자세히 보면 내가 왜 90%라 그랬냐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성과에 대해서 깨부시고 비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는 잘한 걸 잘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적은 거지. 박근혜 때는 없는 실체를 부풀려서 경제 효과 뭐 40조 뭐 이렇게 부풀리는 것까지 했던 자들이 예. 지금은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그 기사량의 50배는 더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딱 그것만 내보낸다는 거죠. 맞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만 휴일 하루만 해도 뭐 몇십조 원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막 그러더니 잘한 외교 성과만 갖고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드 해법이 안 나와서 아쉽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잘하긴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너 뭐 되게 마음에 잘하는데 근데 말이야 이건 어떡하고 그 얘기를 던지면 그게 핵심이 돼버리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 기레기라는 소리라도 안 듣는데 그래 핵이라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그거 대신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그 해법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그것까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눈 닦고 봐도 저기 아래 무슨 한 줄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메르켈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고 이번에 협상에 대해서는 정말 맞아요. 친목 모임 맞아요. 근데 그 친목 모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도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너하고 같이 만났는데 어제 같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그런 막언을 했을까라고 전화를 한번 해보기라도 하잖아요. 친목에서 같이 만났으면은 그런 자리인 거야. 그랬으면은 19명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맺고 왔네? 취임한 지 6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게 대단하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까지 쓰라고 안 해. 쓰라고는 안 하는데 이따위 기사는 좀 내지 말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언론들의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에요. 정권 초반이기도 해서 나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중에 약간 가시 같은 것들이 걸려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관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언론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한다는 얘기도 해줘야죠. 그중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먹이를 쳐서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은 그래서 단점이 없나고 이렇게 집어들려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의 수장 중에 한 명으로 참가해서 이룬 최대의 성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정상 외교를 복원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G20 중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놨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사님도 매우 우아하고 정말 딱 유러피언 클래스 정말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그냥 뭐 문재인 어용 방송이니까 문재인 외교를 무조건 잘한다고 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다. 천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람이건 나라건 국민이건 뒤에는 태도가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권 초반이고 뭐 어용 방송이니까 문재인을 빠낸 거겠지 아니라고요. 기계적으로 까시는 분들 나는 좀 요즘에 분노하는데요. 그게 이제 언론이 아니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해주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그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떤 무조건 뭐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잘하면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세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내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면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뭔가 정말 잘못됐다. 방향성도 잘못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까냐면은 잘하고 있는 거 100가지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치부해놓고요. 100가지도 끼지도 못하는 카테고리 범주가 한참 하위 개념에 있는 것 같고 막 까대요. 잘못하고 있다고. 정권이라는 것이요. 장관만
20명에 가깝고 임명해야 될 인사들만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 잘못 임명하면 좀 이상한 사람 나왔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어쩌저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그렇게 까는 자들과 일베와 원래 숨어있던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과 이런 사람들이 뭉치면서 한 덩어리로 큰 규모의 파워가 돼버려서 개혁을 하면 좋은 내가 수혜를 볼 사람들이 합심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그 정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웬만한 걸로 안 까는 거예요. 개혁 경력이 있을 때 막 밀어붙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방송은 오늘이 9일이잖아요. 딱 2달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네, 있었던지. 2달 동안 이 정도 하면 난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2달 동안 문재인만 깠던 사람들이 민주진보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삽니까? 그래서 누구 1호라고? 홍준표? 제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어떤 싸움의 아젠다의 본질의 핵이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병인 거예요. 병. 비판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나 되느냐. 아니다. 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언론의 패러다임이. 이런 거 있잖아.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감 태우지 마라. 빈대가 있으면 그 빈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끄집어내거나 초가상감을 살게 내버려 둬요.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사진 못 찍은 박근혜나 가방 때문에 그 악수도 못한 박근혜 때문에 정말 창피해서 얼굴 들기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취임한 지 60일 만에 정말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마크롱과 그 같이 항상 묻혀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마크롱과 자기를 동일시 하시는 분이 아이씨. 있고 싫어. 싫어하지 마. 그분의 지지자가 트윗을 올린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군데요? 열받아도 조금 참으세요. 잘. 성서연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요. 이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보던 공작질이에요. 프랑스에서도 올랑도가 나라 망국 수준으로 말아먹고 지금 마크롱이 집권했음. 이거 거짓이죠. 마크롱 때문에 나라를 망가진 그걸 올랑도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마크롱이 대통령 된 거거든요. 올랑도라는 사람이 폈던 좌파적인 정책을 마크롱이 친재벌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재무장관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무능멍청한 심한 좌파 좀비들이 나라를 망국 수준으로 말아먹으면 그걸 수습하고 회복시킬 대안은 바로 안철수 대통령님. 이런 트윗을 올렸네요.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비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G20의 구성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로 보면.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을 합한 값은 전 세계의 85%를 갖고 있고요. 뭐 거의 전부네. 뭐. 예, 세계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의 무역과 경제에 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주요국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G20에 대해서 좀 과대해서 좀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좀 있는데요. G20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합의를 한 거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한번 잘 사는 나라들의 정상들끼리 얼굴 한번 보는 그런 개모임 형식이 이게 실체인 거죠. 그래서 20년 제가 알기로는 20년째 좀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정상들끼리 그 나라 안에서 안 그러면 무역 그 협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준비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G20이라는 행사 자체가 그리고 사무국도 없거든요. 만약에 G20이 그 어떤 국제기구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면 사무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독일에서도 엄청난 폭력 과격 시위가 밖에서 막 벌어지고 막 총 쏘고 난리 났어요. 예. 특정 어떤 몇 개 국가가 지구의 아젠다를 좌지우지하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약간 다른 문제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왜 만들어졌냐 생각을 해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아까 공식 기구가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글바글 모이면 또 지구를 끌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야 니들 좀 산다? 우리 클럽 들어와. 그래갖고 조금 더 잘 살고 좀 강대국인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가능성 좀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귀족 클럽 이런 걸 만든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제 어쩌면 끼지 못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웃긴 대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세계를 끌어가는 어떤 주체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그게
실제로 거기서 무슨 뭘 얼마나 가져왔네 이런 것보다도요. 정상들끼리 서로 간에 친교랄까요? 친분을 나누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그렇죠. 어떤 라인이 되고 현안이 뭐 좀 복잡한 게 생기고 그러면 서로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엄밀히 따지면 사교회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결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념사진 찍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른쪽 제일 끝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베 쪽에서 하여튼 되게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런 규칙이 있답니다. 나름의 룰이. 그러니까 짬밥 순대로 당선된 기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 도율하는 그 규칙이 있대요. 그게 이제 가장 그 병아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론하고 우리 트럼프도 대통령이. 저쪽에 네. 그 끝에 서 끄트머리에 있었잖아요.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5년 후에 거기를 가게 되면 한 가운데 서겠군요. 그렇죠. 대부분 다 4년제 인교가 많잖아요. 예. 이번에도 너무나도 준비를 잘한 게 가는 날 북한이 또 뻥뻥 한번 터쳐주고 해가지고 아 정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실까라고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8일 날에 북한의 도발에도 영유아 지원 등 대북 투트랙을 딱 그 설계도를 내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하겠다. 북한은 그냥 무조건 제재를 한다라든지 그들에게 빼앗아 가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딱 못 박아 놓고 많은 거기에 있는 G19을 알았어 내가 김정은을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난 믿어줘. 근데 그 중에서 다들 응 알았어. 제이나 좀 해주라라고 다들 그 많은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G20이 북핵 때문에 생긴 행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출발을 하셨겠군요. 예. 열심히 날아오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어쩌면 또 하늘이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슈가 안 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가 꽤 오래돼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 가면 그 약발은 좀 떨어집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빵 하나 쏴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걸 노린 거예요. 축포 효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만나서 그래도 북한 좀 도와주자라고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은. 내 생일이야! 그리고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생일빵하고 있는 그런 느낌. 다자 외교의 첫 데뷔를 했고 물론 처음 간 나라가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은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인기짱이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참가한 20개 국가 모든 정상이 신청을 했다고 요청을 했대요. 개별 회담을 갖자고. 약식으로라도 잠깐씩 만났단 말이에요. 예. 대단한 인기였던 걸로 보이고 성과로만 따지면은 사실상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들어온 거 맞거든요. 지금 국민의당만 혹평을 내놓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때 성과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비기어적 잘된 회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엄청나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든지 형편없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면 정말 잘하는 회담이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혹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족하고요. 그냥 뭐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 정도가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시다가 끝난 국민의당의 반응에 대해서 트윗에 운봉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국민의당은 G20 정상회담 나홀로 비판, 국가도 필요 없다. 국회 일정 모두 보이콧, 국민도 필요 없다. 추경 예산도 보이콧, 민생도 필요 없다. 장관 임명 반대, 국정도 필요 없다. 오직 자신들의 조작 범죄를 덮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정당이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더 처음으로 미스터 문 프레지던트가 데뷔한 거죠. 그 느낌이 딱 맞는 트윗이 하나 있어요. 달나라 시민 권지형 님이 박근혜 시절엔 아베도 시진핑도 다 대단해 보이고 겁났는데 지금은 다 그냥 쭈구리들 같아. 심지어 오바마도 쭈구리로 보이더라는. 우리 대통령이 다 구워 삶아버릴 대상일 뿐. 외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그 태도 그리고 시민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우리 그 과거의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보여줬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뿌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촛불혁명의 그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외신을 통해서 자기 예. 나라에서도 그렇게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네. 다들 정상들도 다 만나보고 싶었지 네. 않았을까. 눈도장이라도 찍고 싶겠죠. 그렇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재자의 딸
이 타이틀이 가장 컸고 문재인 개인사를 또 프로필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인권 변호사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네. 다 알고서 그렇게 줄을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G20이 뜻하는 바는 그룹 오브 20이거든요. 예. 그룹 오브 20라고 그래야 되나? 20이 음. 20 20 그룹 오브 20인데 주요 정상 그러니까 20개 정상회의예요. 이것은 그 G20에서 다루는 의제는요. 경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 쪽으로만 했었고 원래는 처음에 G8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경제 규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제를 끌어나가야 될 거며 지나간 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모임의 일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신신당부한 북핵에 관련된 부분, ICBM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은 채택을 안 했죠.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나달 이다야님이 지금 생각해도 박근혜가 참 기가 막힌 게 긴박한 G20 다자외교 무대에서 양자 회담은 당시 개최국이었던 러시아와 이탈리아, 독일, 카자흐스탄 고작 4개국뿐 한가하게 관광이나 하고 쳐돌아다녔음. 근데 언론이 세일즈 외교 성과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물빨 핫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빨 핫이 뭐냐면 물고 빨고 핥아주었다. 아, 들어. 언론이 진짜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당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언론에서 약간 비하하는 방향으로 비하하는 듯이 그 정상 외교가 아니라 뭐 한류 스타가 잠깐 놀러 간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그거를 국민의당이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언론이 그걸 다시 받아서 또 비하하고 비하하면 언론이 비하하면 또 야당이 또 받아서 그걸 또 한 번 더 씹고 이렇게 막 무한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봐요. 미국을 가장 먼저 가기는 했지만 박근혜가 망쳐놓은 외교를 한 건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형편없는 연애를 해놓고 나니까 그 한국이라고 하는 외교연애라는 게 한쪽이 몰빵 이 상태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도 친해져 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한 시기. 일단 그게 가장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중국의 세계적인 경제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어느새 G2가 된 게 그 시기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민간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교역량이 무려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태까지 왔는데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에 G20에